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에 그런 생활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지치고 힘들고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그러한 감정들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는데 그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나를 돌보는 책이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나를 돌보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30년 경력 임상 심리학자가 쓴 자기 돌봄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을 담고 있어요. 100가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나를 알아가고 마음 챙김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 마음 챙김을 통해서 또 해소하는 방법 그렇게 100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이 책은 이토 M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은 임상심리학자이시고요. 그림이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쉬운 언어로 설명해주고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해주셔서 누구나가 다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따라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실천법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림은 호소카와 텐텐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 책에서는 10장에 거쳐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각 장마다 10가지 방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총 100가지가 담겨 있거든요. 1장에서는 일단 진정하기. 내가 스트레스나 아니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그런 안 좋은 감정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면 일단 진정하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 진정하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2단계, 2장에서는 누군가와 연결되기, 3장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을 깨닫고 써보기, 4장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을 깨닫고 써보기, 5장에서는 마음 챙김 실천하기, 6장에서도 마음 챙김 실천하기가 나오는데요. 5장에서는 그런 신체, 행동, 오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마음 챙김이고요. 6장에서의 마음 챙김은 사고, 이미지, 감정을 깨닫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마음 챙김이에요. 7장에서는 소소한 대처를 잔뜩 찾아내기, 8장에서는 괴로움의 뿌리와 정체를 바라보기, 9장에서는 저주에서 희망으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 있죠. 그러한 시각들을 희망으로 바꿔서 바꾸는 그러한 실천법을 이야기를 해요. 10장에서는 내면 아이를 지키고 치유하기. 내 안에 참 자아가 있잖아요. 내 안에서 막 떠들어대는 내면 아이가 있잖아요. 그 내면 아이를 보듬고 치유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책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줘도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부록으로 예시를 담겨주세요.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따라서 여기다가 내가 받는 스트레스나 생각이나 감정 그런 부분들을 요 설명에 맞춰서 표에 맞춰서 적으시면 돼요. 여기다 하셔도 되고 책에다 하셔도 되고 다른 노트를 만드셔서 나의 그런 스트레스를 기록하는 그런 노트, 스트레스 일기를 쓰셔도 좋아요. 나의 감정 일기를 쓰셔도 좋거든요. 이렇게 방법으로 하라고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책이 신간이라 다는 소개를 해드리진 못하고요. 처음에 일부분하고 실천법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자기 돌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돌봄은 자기 혼자만 스스로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잘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상처받은 마음의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노력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다 자기 돌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상담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이러한 책을 보고 내가 실천해 보는 방법을 선택해도 되고 다른 가까운 누군가와 아니면 뭐 멘토 같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과 상의를 해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의지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의논을 해도 되고 상담을 해도 되고 그러한 식으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나 스스로도 그런 나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가고 노력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자기 돌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외재화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종이에다 쓰는 것을 말해요. 심리학에서 외재화라고 부르는데요. 스마트폰에 보면은 메모라는 그 매뉴얼도 있잖아요. 거기다 하셔도 되고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도 되고 내가 어디에든지 내 감정을 내가 느끼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상태 그리고 해소하고 싶은 소리내서 말하고 싶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적는 거예요. 그러한 기록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외재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천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책에서 따라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익숙치 않다면 이렇게 쉽게 나와 있는 책을 이용하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나는 얼마나 괴로운가 그 부분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해서 거기서 점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그 점수를 매기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어떠한 감정의 상태인지 그것을 체크하고 기록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변화를 체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 자신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뭐 괴로움들, 우울함들, 뭐 화나, 분노, 그러한 감정들을 꾹꾹 누르고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글로 쓰라는 거죠. 아니면 소리내서 말해도 되고요. 이렇게 책에다 빈 공간에다가 글을 쓰셔도 되고 노트 하나를 아니면 뭐 이면지 같은 거 못 쓰는 종이에다가 막 써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감정을 끄집어내라는 거죠. 마음속에 외침을 가두지 말고 열심히 괴롭다면 괴롭다고 힘들어서 못 참겠어 그렇게 나의 감정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10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또 하나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커다란 담요나 이불을 몸에 둘러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왠지 포근하고 요즘같이 날씨 추울 때 또 포근하고 편안하고 그런 내가 좋아하는 촉감들 있잖아요. 그러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푹 덮고 편안한 마음이 진정이 되게끔 해주는 거죠. 나의 안 좋은 불안한 그런 우울한 감정들이 이렇게 사르르 녹을 정도로 녹을 수 있는 그러한 포근한 담요를 덮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티슈나 뭐 종이 아니면 못 쓰는 그 영수증이나 그 버리는 종이들이 있죠. 그러한 것을 이렇게 찢으라는 거예요. 찢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찢거나 아니면 그리고 뽁뽁이 있죠. 요즘에 택배 오면 뽁뽁이 많이 이렇게 싸서 오잖아요. 그 뽁뽁이를 이렇게 터트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터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진정을 시키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막 어떤 고민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잡혀 있으면 뭐 좋은 책을 읽어도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돼요.
내 마음속으로 공감도 안 되고 들여다보게 되지도 않고 잘 읽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마음을 진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진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군가와 연결되기, 나의 마음을 외톨이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돌보고 그러한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혼자 해결해야 한다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책을 도움을 받아도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와 상담을 해도 되고, 그리고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반려견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다면 동물을 선택해도 되고, 식물을 하셔도 되고, 선택해도 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혼자 외롭지 않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나를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내서 말해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외톨이로 두지 않겠어 라고 마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새를 보셔도 되고, 항상 눈에 왔다 갔다 하는, 밖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를 보셔도 되고, 친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서포트 자원에 대한 정보를 모아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병원이나 될 수도 있고, 무료로 상담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카톡으로 심리 상담하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찾아보면 생각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료인 데도 있고, 그래서 내가 관심을 조금만 더 기울이면 찾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알아놓고, 그렇게 알아놓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의까지, 톡으로든 문자로든 전화로든 문의까지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술술술 풀리는데, 그 문의까지 한다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려줘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보고 싶은,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충동을 느꼈다면,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꼭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쓰신 작가님도 실제로 가족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병 때문에 정말 눈앞이 캄캄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SNS에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대요. 그런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려운 상황일 때, 아니 힘든 상황일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른 누군가는 제3자의 입장으로, 그리고 또 넓은 시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들을, 그리고 또 좋은 현명한 방법들을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러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고, 돌보는 일이고, 나의 그런 힘든 부분, 고민거리, 걱정거리,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그런 물리적인,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외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아주 작은 사소한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내가 비 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아니면 어떤 소리에 민감하거나 어떤 말에 민감하거나 내가 민감하고 예민하게 싫어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으라는 거예요. 글로 적으라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스트레스 요인을 적어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의자가 딱딱해. 날이 너무 더워. 난 더운 거 도저히 못 참는데 날이 너무 더워. 난 추운 거 정말 싫은데 너무 추워. 그런 식으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요인들을 적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뭐 가정사나 육아, 뭐 간병, 그리고 직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적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잔소리를 너무 해. 뭐 그런 식으로. 공과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뭐 회사에서 툭하면 화내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상사가 자꾸 술 먹자고 불러내. 그런 식으로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요인을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적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조금 완화시킬 수 있고 여유로워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 챙김을 하는 거죠. 나의 마음의 상태를 진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챙김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하늘이 보여, 하늘이 파래, 구름이 보여, 그런 식으로 보이고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그런 호흡법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한 명상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또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촉감, 내가 편안함을, 안정감을, 그런 애착 인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도 좋고, 다양한 그런 방법들, 마음 챙김의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목욕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러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비하하고 자책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행동들을,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한 생각들, 나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일들이 심리 도식이라고 해요. 나는 틀렸어. 나는 무능해.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고 지치다. 그러한 상태를, 나의 마음의 상태를,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저주를 퍼붓고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 맨날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 맨날 그렇지. 그러한 안 좋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감정들을 종이에 써서 막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방법은 예전에 다른 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힘든 상황일 때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러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구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도 힘든데 굳이 그런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일정 거리를 두고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건전한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신의 감정을 또 정리하고 해소하는 그러한 일도 되거든요. 이야기를 일단 나의 감정을 내뱉고 나면 조금은 후련해지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나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내고 찾고 그러한 노력이 자기 돌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돌보는 노력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질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즐겁고 행복하고 여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노력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제약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제약을 자꾸 장시간 받다 보면 자꾸 움츠리게 들고 또 생각이 시야가 좁아지고 내 안에 갇혀서 생활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그러한 노력들이 나를 위하는, 나를 돌보는, 그리고 또 나의 삶을 좀 더 즐겁고 여유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